블루베리를 매일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블루베리 18알 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속 혈당이 최대 72%까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10명 중 8명은 블루베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놀라운 과일이 가진 효능의 거의 80%를 그냥 버리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분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블루베리를 오히려 혈당의 적으로 바꿔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왜 블루베리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영양 전문가들로부터 자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포도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지쳐있던 인슐린 세포를 다시 깨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절대로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음식 조합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매일 아침마다 바로 이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혈당 조절 효과를 2배, 3배까지 끌어올려주는 3가지 자연식품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과일 5가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과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방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의 핵심 비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자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단 한 가지 수치만 말씀드려도 충분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보다 무려 30배나 많습니다. 10배도 아니고 30배입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마치 든든한 군단처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세포를 노화와 염증으로부터 단단히 보호해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 우리 세대처럼 몸이 외부 자극에 점점 약해지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주변의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블루베리를 강조할까요? 단순히 혈당 조절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혈관을 보호하고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을 무력화해서 암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전 세계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더 심각한 위협으로 변질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왜 블루베리가 당뇨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의 냉장고에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축적된 수백 편의 과학 연구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가 5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3이라는 숫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식사 후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품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블루베리 한 줌의 혈당 부하가 단 1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다른 과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도 밥이나 케이크를 드셨을 때처럼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진짜 비밀은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아주 현명한 문지기처럼 작용합니다. 소화 과정을 천천히 늦춰서 음식 속의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급격한 상승도 없고 위험한 급강하도 없는 고르고 부드러운 혈당의 흐름. 이것이 바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지쳐있던 인슐린을 다시 깨우는 능력입니다. 이형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세포들이 그 인슐린을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남아 떠도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액 속의 당분이 근육과 장기로 원활하게 이동해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 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 효과는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비만도 절대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비만은 당뇨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추출물은 체중 조절을 돕는 것은 물론 지방을 처리하는 우리 몸의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사과, 배, 딸기, 포도와 비교한 연구에서도 체중 관리 측면에서 블루베리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단 것을 줄이고 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작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새로운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평범한 과일 한 줌과 그것을 제대로 먹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다른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이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에서 소중한 영양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블루베리를 사오면 플라스틱 용기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용기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김치부터 생선, 고기까지 다른 음식의 냄새가 그 구멍을 통해 스며들어 블루베리 하나하나에 배게 됩니다. 블루베리 특유의 상쾌하고 은은한 향은 사라지고 수분도 빠져나가 물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더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뒤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냉동하면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를 냉동하면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국제 연구들에 따르면 냉동 과정에서 세포 구조가 깨지면서 더 많은 안토시아닌이 밖으로 방출되어 신선할 때보다 오히려 농축된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기 1시간쯤 전에 냉장실로 옮겨 천천히 해동하시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블루베리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얇은 가루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을 없애려고
문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품질이 좋은 블루베리라는 증거이고 이 흰 가루가 많을수록 더 달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세척할 때는 식초 몇 방울 넣은 물에 약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이 귀한 과일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흔한 식품이 3가지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하나가 10명 중 8명의 한국인이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고 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실수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조합, 바로 블루베리와 우유입니다.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 1컵, 우유를 부은 시리얼에 블루베리를 곁들인 아침 식사.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지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독이 된다거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유 속의 칼슘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은 안토시아닌과 단단히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블루베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건강 효과 중 70에서 80%를 이 한 가지 실수로 놓치게 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우유와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십시오. 스무디를 만들고 싶다면 우유 대신 물이나 코코넛 워터, 무가당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십시오.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조합. 이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는 붉은 고기, 간, 시금치, 비름나물처럼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같은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분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동시에 강한 산화 성질을 가진 물질이기도 합니다. 철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서로 반응해서 이 성분의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철분이 안토시아닌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영양연구들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과 철분이 많은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두 영양소 모두의 흡수율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서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얻지 못하고 고기나 채소에서 철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 식사에 소고기나 간이 있다면 블루베리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두 식품 모두에서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실수는 모두 음식 조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실수는 그 위험성이 10배나 더 큽니다. 이 실수는 단 몇 초 만에 블루베리를 혈당에 침구해서 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집에 믹서기가 있고 블루베리를 갈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통째로 드실 때 우리 몸은 그것을 천천히 씹고 부수고 소화하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 섬유가 과일 속 자연당을 감싸서 천천히 혈액으로 방출되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갈아버리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은 세포 구조를 산산이 파괴하고 식이섬유를 잘게 부수어 자연당을 한꺼번에 풀어놓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 순간 그 당분은 마치 탄산음료를 마실 때처럼 거의 즉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솟구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무디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마시게 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그냥 드실 때보다 2배, 3배의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몸에 넣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줌을 씹어 먹으면 몇 분이 걸리고 포만감을 느끼지만 같은 양의 스무디 한 컵은 몇 초 만에 마셔버리고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당이라고 하더라도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매일 아침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면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는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 컵의 스무디에 그릇 하나 가득 블루베리를 넣고 1분도 안 되어 단숨에 마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블루베리를 생과로 천천히 씹어 드시고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드신 뒤 단 2주 만에 혈당 수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고 싶으시다면 한 알 한 알 천천히 씹으며 그 자연스러운 맛을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갈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이 스무디를 절대 못 드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아가 불편하셔서 단단한 것을 씹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경우라면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 살짝 으깨는 정도로만 만드시고 반드시 식이섬유가 함께 남도록 통째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마시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드시며 시간을 두고 드십시오. 같은 음식이라도 빨리 들이켜느냐, 천천히 음미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빠른 것을 싫어하고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반깁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3가지 경고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차례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 능력을 2배, 3배까지 끌어올려주는 3가지 조용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3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실론 계피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진짜 계피, 즉 참계피를 말합니다. 이 차이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고급 계피로 껍질이 얇고 종이처럼 여러 겹으로 말려 있으며 색이 연한 황금빛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에 해로울 수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의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 카시아 계피는 껍질이 두껍고 쿠마린 함량이 수백 배나 높습니다. 그러니 블루베리와 계피의 조합을 말할 때는 반드시 실론 계피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와 실론 계피는 모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의 영양 전문가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아주 소량, 약 반 티스푼만 섭취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즉각적으로 향상되었고 그 효과가 무려 12시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에 실론 계피를 뿌려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선하거나 해동한 블루베리 한 줌에 실론 계피 가루를 약 4분의 1 티스푼 정도 살짝 뿌려 골고루 섞어 주십시오. 계피의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블루베리의 상큼함과 어우러져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섞거나 오트밀 위에 뿌려도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론 계피여야 합니다. 구매하실 때 포장에 실론 시나몬 또는 트루 시나몬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반 티스푼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잘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2번째 황금조합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께 초콜릿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루베리와 올바르게 조합하면 초콜릿은 오히려 혈당 관리를 돕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초콜릿은 일반적인 달콤한 밀크 초콜릿이 아닙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못지않게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를 위한 황금 콤비가 완성됩니다. 다크초콜릿 소비가 많은 유럽의 연구들에 따르면 고품질 다크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형 당뇨 발생 위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다크초콜릿 속의 플라바놀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핵심 세포입니다. 카카오 함량 85%의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작게 나눈 뒤 신선한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크초콜릿의 은은하고 깊은 쌉싸람과 블루베리의 상큼한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져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20에서 30g으로 제한하십시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는 피하시고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치아씨드입니다. 자기 무게의 10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혈당을 위험한 파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치아씨드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한 막대한 양의 식이섬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물에 불리면 두껍고 점성 있는 젤 형태를 이루는데 바로 이 젤이 혈당 조절의 핵심 열쇠입니다. 치아씨드를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이 젤이 블루베리를 부드럽게 감싸서 소화와 당 흡수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혈당이 더 천천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갑작스러운 파동이 사라집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식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치아씨드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늘어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치아씨드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치아씨드 2큰술을 물 반컵이나 무가당 아몬드 밀크에 담가 두십시오. 다음날 아침이면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점성 있는 치아씨드 푸딩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을 넣고 원하시면 실론 계피를 약간 추가하십시오. 식이섬유,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는 64살 권순애님의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으시면서 몇 해 전부터 혈당까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 늘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손주들 결혼식까지는 꼭 건강하게 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우유에 타서 갈아 드시는 그 한 가지 습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순애님은 우유를 끊고 대신 전날 밤 담가둔 치아씨드 푸딩에 블루베리 한 줌과 실론 계피를 살짝 뿌려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이렇게 바꾼 지 단 2주 만에 늘 높던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에 오시는 단골 어르신들께도 이 방법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조합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아침마다 블루베리에 실론 계피만 살짝 뿌려 드셔보십시오. 몸이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치아씨드 푸딩을 더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간식으로 곁들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며칠 못 가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긴 산책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한 걸음부터 함께 떼어보십시오. 자, 이제 블루베리의 세 가지 황금 동반자인 실론계피, 다크초콜릿,
치아씨드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를 도대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영양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황금 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16에서 20알 정도, 약 28g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황금 용량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절대로 20알을 한 번에 모두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대신 하루에 3번에서 4번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5알, 오후 간식으로 6에서 7알, 저녁 식사 후에 5에서 6알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적게, 오래.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이만큼 알게 되셨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만큼 좋은 다른 과일도 있을까?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꾸준히 권해온 5가지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목록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상식과 정반대라서 놀라거나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과일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과일에 대한 모든 규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방은 삼겹살이나 튀김에 들어있는 해로운 지방이 아니라 올리브유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심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한 채소보다도 낮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드셔도 혈당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함께 먹는 다른 음식의 당 흡수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밥이나 빵을 드실 때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최대 30%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한 번에 한 개를 다 드시지는 마십시오.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초록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사과가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달콤한 빨간 사과가 아니라 신맛이 있고 아삭한 초록 사과입니다. 초록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위에서 물과 결합해 젤 형태를 만들어 소화를 늦추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중간 크기 초록 사과 한 개의 혈당 지수는 약 38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사과의 식이 섬유 절반 이상과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절대로 주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갈거나 짜는 순간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사과 주스 한 컵에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 혈당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후 간식으로 초록 사과 한 개와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과 포만감 모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잊혀진 보물이라고 부르는 과일입니다. 바로 구아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수입 과일을 찾는 동안 값싸고 흔한 구아바의 가치를 놓치고 계십니다. 구아바의 혈당 지수는 약 33으로 초록 사과보다도 낮습니다. 비타민C 함량도 놀랍습니다. 중간 크기 구아바 한 개에는 오렌지의 4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 개선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아바 한 개에는 최대 9g의 식이 섬유가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워줍니다.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구아바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혈당과 장기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르지 않은 것을 골라 씨와 속까지 모두 드십시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이렇게 단 수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요? 여기에 혈당 지수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약 70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혈당 부하량은 매우 낮아서 약 4점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수박의 구성이 대부분 물이기 때문입니다. 120g 정도의 수박 한 조각에는 순수 탄수화물이 약 6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두 조각 정도의 적당한 양을 드신다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심혈관을 보호하고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며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과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한두 조각, 약 100에서 150g이면 충분합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렌지와 귤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훌륭한 과일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서너 개의 오렌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모두 제거되고 당과 물만 남습니다. 한 컵에는 약 26g의 당이 들어있어 탄산음료 한 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스로 마시지 말고 생과일 그대로 드십시오.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시고 조각 사이의 하얀 막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펙틴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작은 귤 2~3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조건은 반드시 통째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요즘 식사를 하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나른하지는 않으십니까? 오후만 되면 단 것이 자꾸 당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밤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찾으시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 겹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작은 외침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일도 두려워하실 일도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린 블루베리 한 줌이 바로 그 작은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흰 쌀밥이나 빵, 국수를 먹으면 그것은 입에서부터 빠르게 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집 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에 갑자기 끈적한 설탕물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벽이 상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느다란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 그 자체보다 눈과 신경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 끈적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입니다. 수도관에 들어오는 물을 천천히 고르게 흘려보내는 든든한 조절장치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넘게 당뇨약을 드셔온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약만 챙겨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셨고 식사는 여전히 흰쌀밥과 달콤한 후식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약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식으로 드시던 빵과 과자를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고 식사 후 가볍게 15분만 걸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면서 그 위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하신 것뿐입니다.
몇 달 뒤 그분은 검진 결과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 관리 지표가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가 비싸지 않냐고 걱정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현명하게 사시면 됩니다. 제철에 가장 저렴할 때 넉넉히 사두었다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리고 냉동해 두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냉동하면 안토시아닌이 오히려 더 농축되니 맛도 영양도 절약도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한 줌씩 작은 봉지에 나누어 얼려두면 매일 꺼내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한 통 사는 값이면 블루베리를 몇 달치 냉동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냉동실 한 칸이 곧 작은 약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하지만 의외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의외로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 잠을 자는 사이 우리 몸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복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간에 저장해둔 당은 거의 소진되고 혈당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과일을 드시면 당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 혈당을 급히 낮추게 되고 결국 한두 시간 만에 다시 피로감과 어지러움 그리고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혈당의 출렁임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식사를 먼저 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오트밀에 달걀과 채소를 곁들여 든든하게 아침을 드신 뒤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 과일을 드십시오. 또는 아예 아침 식사 안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당이 아주 천천히 방출되어 혈당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과일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주된 식사와 식사 사이, 식사를 마치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아침을 7시에 드셨다면 9시에서 10시 사이가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 간식을 드시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허기를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량의 과일을 드시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정도의 과일 섭취 시간을 권해드립니다. 오전 간식 시간 대략 9시에서 10시, 오후 초반 대략 3시에서 4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른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작은 사과 1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일은 항상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예를 들어 사과와 아몬드 대여섯 알, 블루베리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 오렌지와 호두 몇 알. 이런 조합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아침이나 점심에 비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드셔도 저녁에는 혈당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거의 없어 혈액 속의 당분이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기 쉽습니다. 정말 저녁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처럼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과일이나 블루베리를 10알 정도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고 가능하면 소량의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30배 많은 안토시아닌을 가진 자연 인슐린입니다. 혈당 지수 53,
혈당 부하 단일점에 불과한 놀라운 과일입니다. 둘째,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동시에 드시거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그 효능의 80%를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셋째, 블루베리의 효능을 2배, 3배 높이려면 실론계피, 카카오 85%, 다크초콜릿, 그리고 치아씨드를 함께 활용하십시오.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넷째, 아보카도, 초록사과, 구아바, 수박 소량, 그리고 통째로 드시는 오렌지와 귤, 이 5가지 과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하루에 블루베리 16에서 20알을 3번에서 4번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또는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픈 데가 있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14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당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손도 더 오래 잡아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분이나 가까운 친구분께도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